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어요? 네, 연초는 이제 성과급 시즌이죠. 실제로 인터넷을 봐도 성과급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연봉을 훨씬 넘어서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런 인증 글도 올라오고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도 생긴다는 하소연도 보입니다. 직장인을 울고 또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과급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경기가 어렵다 했지만 이 와중에도 정말 와 소리가 나오게 성과급 받는 곳들도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가장 두둑한 성과급을 받은 업종으로는 일단 정유와 가스업계가 꼽힙니다. LS그룹 계열의 LPG 수입 유통업체 이원은 기본급 대비 1,5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부러움을 샀고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GS칼텍스 역시 최근 임직원들에게 기본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와.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도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와 소리가 나옵니다. 진짜 뭐 귀를 의심할 만한 수치인데 그렇죠. 또 어떤 곳들이 이렇게 두둑한 성과급을 지급했을까요? 네, 뭐 다른 기업들 중에서도 많이 있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LG그룹 계열사 중에 가장 높은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기본급의 평균 870%, 최대 900%를 챙겼습니다. 기본급 450% 수준을 받았던 전년도와 비교하면 2배 수준이고요. 반도체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성과급으로 연봉의 50%를 받았고 지난해 4분기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다고 했던 SK하이닉스도 기본급의 82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CJ 올리브영이 가장 화제입니다. 상품 기획 부문 직원들에게 연봉의 80%에서 16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야, 정말 일단 부럽고요. 괴리감이 느껴지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급이 지급된 곳들 중에서 논란이 있다는 거 왜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 일부 기업에서는 이 사업 부문별로 이 성과급 편차가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이제 앞서 언급한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 이제 사업 부문별로 성과급의 규모 차이가 최대 7배에서 8배까지도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LG전자도 연간 첫 흑자를 기록한 사업본부 두 곳은 각각 기본급의 최대 550%까지 성과급을 지급을 했지만 다른 사업본부는 최대 한 130%에 그치면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업 규모나 업종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업부별로 성과급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이나 사내의 다른 사업 부문에 비해서 성과급이 적은 사업부에서 사업부별 이제 적용을 한 정확한 기준을 알려달라. 이제 이런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서는 경우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규모에 상관없이 갈등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네. 예전과 달리 이제 온라인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성과급을 공개하는 또 젊은 직원들이 늘면서 이제 기업 간의 어떤 성과급 비교가 쉬워졌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많이 받냐 적게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 공정성, 투명성을 더 중시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을 하겠지만 이 모든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네이버의 성과급 축소 논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이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3,04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매출은 또 사상 최대치를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건데요. 일단 수익이 줄어든 만큼 뭐 성과급은 축소가 됐는데 이제 직원들은 왜 그렇게까지나 줄여야 했는지 그 설명을 충분히 해달라 요구를 하고 나선 거죠. 네, 그렇다면 사측에서 이해할 만한 어떤 근거 기준을 설명을 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직원들과 어떤 소통하는 자리도 만들고 또 명확한 산정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경영진의 의사 결정이다라는 말로 해명을 대신 했는데요. 결국 말실수에 가까운 대응에 논란을 더 키워서 갈등에 기름만 붓는 격이 됐고 경영진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년 전에 SK하이닉스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비슷한 처지에 놓였었는데 그때와는 좀 결말이 사뭇 다릅니다. 네, 당시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 전연차 직원이
CEO에게 메일을 보내서 성과급 산정 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회장이 자신의 연봉을 반납해서 임직원과 나누겠다 이제 이런 선언까지 했는데, 하지만 이제 직원들은 그런 일회성에 그치는 선심성 성과급은 필요 없다면서 성과급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달라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경영진은 직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문제가 됐던 성과급 산정 기준을 영업 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좀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장 생활의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된 건데요. 그래서인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문화, 이제는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취업 플랫폼에서 이제 기업 34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니 우선 10곳 중에 6곳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급 규모 차이도 이제 뚜렷했고요. 지급 방식도 개인이나 부서의 또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이 41%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체 기업의 36%는 올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개편하거나 성과급 지급을 신설할 것이라고 답한 부분입니다. 절반 이상인 55%가 개인과 부서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을 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적용이 아니라 개인과 부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려는 곳이 더 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당연히 일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가 이제 1위를 차지합니다. 네.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인재 관리 차원에서도 이제 그 뒤를 잇고 있죠. 반면에 이제 회사 재정 상태가 좋아져서다라는 응답은 4%에 그쳤는데요. 이제 과거의 기업들은 이제 일률적으로 그 성과급을 주던 관행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시 보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이제 성과급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이런 잡음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점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전문가들 역시 그 성과급의 어떤 직원들에게 투명한 산정 방식과 기준점이 이제 직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정책을 세워서 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성과급은 기본급과는 달리 이 자체가 경영권에 의해서 기업이 적정한 액수를 정하는 게 맞다, 이제 경영적 판단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만큼 투명한 보상 방식이 문화가 자리를 잡는 데에는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실적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 물론 또 성과급 기준을 놓고도 직원과 활발한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